옷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놀랐죠? 네. 색깔이 염색한 겁니다. 어제 빨간색에서 자, 오늘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왔어요. 네. 잠깐 쉬는 시간 동안. 네, 잠깐.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11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래요. 자, 여전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인수분해 대처하는 자세 꼭 적용시키면서 하라 그랬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5x 플러스 6에 빼기 3이 있다더라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얘를 하나의 다항식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인수분해 정의가 뭡니까? 하나의 다항식을 둘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한 녀석을 갖다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럼 얘가 지금 곱하기를 이러니까 얘가 다항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럼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이런 3개짜리 곱은 배운 적이 없어요. 일일이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개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환을 하겠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a라고 치환해요. 보통 이렇게 x제곱 플러스 5x를 갖다가 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전체를 그냥 합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쓰면 됩니까? a 플러스 2라고 쓰면 되죠. 여기다 2 더하면 얘 되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a라 놓으면 얘를 갖다 이제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a 플러스 2. 자, 뭐라고요? a 곱하기 a 플러스 2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이니까 얘는 결국은 기본 공식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치환을 이용한 기본 공식의 인수분해 형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얘 3, 1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a에 관한 인수분해라는 게 아니라 x에 관한 식을 인수분해하니까 다시 집어넣으시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의 3이니까 7이 될 거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에 가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4 빼기 1이니까. 자, 얘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멈춰 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끝났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자, 마찬가지로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x-1 곱하기 x-2 그 다음에 곱하기 x-3 곱하기 x-4 플러스 1이 되겠죠. 분명히 1-2주차 강의에서 곱셈 공식을 풀 때 4개짜리 배운 적 없으니까 둘둘씩 묶어주는데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묶어주라 했습니다.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래? 근데 공통 부분이 나오게 묶으래요. 그럼 얘도 치환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요렇게 묶어줄게요. 자, 얘랑 묶어줄 거고, 그 다음에 누구랑 자, 얘랑 묶어주겠다 생각을 하죠. 왜냐면 얘랑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나올 거고 얘도 x제곱 마이너스 5x가 나올 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본다라는 거야. 자,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랑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키즈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5x 키즈에 플러스 6이 되겠죠. 거기다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뭐 해줘? 똑같아지네요. 그쵸? 그럼 다시 얘를 뭐라고 치환하자고 나는 얘를 a라고 치환을 하고 얘는 뭐야? a 플러스 2라고 치환을 하면 그러면서 다시 써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a제곱 플러스 2a에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얘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a 플러스 1에 제곱이 될 거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a에 관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x에 관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집어넣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치환한 겁니다. 이럴 때 여기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네요. 이해하셨죠? 이게 기본적으로 치환을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더라 라는 거가 될 거고, 지우고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12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 자, 1번 자, x 4승 마이너스 26x제곱 플러스 29.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라고 줬죠? x 플러스 1에 4승 마이너스 7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4승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보시면 일단은 이런 4차식 형태의 기본 형태의 문제 배운 적이 없습니다. 4차식 뭐밖에 안 배웠죠? a제곱 플러스 a 4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4승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 공식밖에 없잖아요. 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본 공식 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공통인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뭐야? 졸복이야. 그럼 졸라 복잡한 식이니까 나 이거 뭐로 바꾸라고요?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하시라고요. 맞니?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a제곱으로 내가 치환을 한 거야. 다시 x제곱을 몰아놓고 a라고 치환을 했고 얘는 x제곱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6a 플러스 25가 되겠죠. 그럼 얘는 a에 관한 뭐가 됩니까? 바로 2차식 형태의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a-25 곱하기 a-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25, 1,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a에 관한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니었어요. x니까 다시 집어넣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5는 5의 제곱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쓸게. 그럼 합차분을 쓸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5에다가 얘는 뭐라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해서 얘도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였더라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x 프로의 공통 부분 보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런 식 형태의 4차는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본 공식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공통인수인데 얘네랑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얘네랑 뭐 묶어준다고 생각해도 나오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졸복이야. 졸라 복잡한 식이니까 우리는 뭐 하자? 치환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얘를 a라고 치환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써주면 얘를 제곱 자체를 a라고 치환하니까 얘는 a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7ab에 플러스 얘는 b의 제곱이니까 b제곱이 돼서 얘는 ab에 관한 2차식 형태의 인수분해 형태니까 자, 얘를 갖다 이제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얘 분명히 안 돼. 그럼 원래는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통분모로 묶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공식 쓸 수가 없는 형태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뭔가를 더했다 뺐다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럼 얘는 a의 제곱이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b의 뭐야? 제곱이 되겠죠. 맞니? 그럼 얘랑 곱해서 여기 나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ab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2ab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5ab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플러스 2ab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9ab가 돼야 되죠. 여기가 플러스 2ab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9ab가 돼야 풀이 더해서 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아니라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쓸게요. a제곱 뭐라고? 여기 플러스 2ab 플러스 뭐라고요? b제곱이라 쓰고 얘 마이너스 2ab에서 마이너스 9ab 쓴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거를 다시 쓸게요. 제대로 원래대로 돌려서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넣는데 안 됐으니까 원래대로 쓰는 거야. 보기차식 인수분해니까. 그럼 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x 플러스 1에 뭐야 되는 누가 되는 거야? 4승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뭐야?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뭐야? 4승 거기다 빼기 자 9ab니까 9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이쪽으로 옮겨와서 쓸게요. 안 보이니까 지우고 그대로 끌고 와서 보면 봐봐 여기서 보세요. 얘는 뭐라고?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배 얘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얘도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누구와 누구?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럼 a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쓰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누구? x 마이너스 1의 뭐라고? 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리고 얘는요. 얘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지수가 다 똑같으니까 밑이 있으면 합쳐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다 합쳐주면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써서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뺐더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는 거 하나는 뭐 해주고 더해주고 할 건데 얘 좀 정리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x제곱 s제곱 있으니까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는 지워지겠죠? 플러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이거의 제곱인 거야 사실. 자, 얘는요 얘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버릴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얘에서 얘 하나 뭐 해주고 얘네들 더해주고 하나는 빼주겠죠? 자, 얘를 하나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5x제곱 플러스 1이죠? 하나는 뭐 해주고 빼주고 얘에서 얘 빼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x제곱 마마는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왜 틀렸습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 아, 네, 3입니까? 아, 네. 또 기가 막히십니다. 우리 푸쌤이도, 푸쌤이 킹쌤이 찾아주셨어요. 자, 얘를 하나 더해주면 얘 5네요, 그러면. 그쵸?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미쳤네요. 자, 얘를 하나 뭐 빼주면 얘가 5네요. 얘가.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케이? 자, 됐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뭐 이제 대가리가 맛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한창 쌩쌩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지 말고 차분하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킹쌤도 지금 내가 하신가 봐요. 계산 잘하시네요. 자, 다항식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항식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에 그 다음에 x-4에다가 플러스 개의를 했대. 개의. 이게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나 이거 뭐 하는 얘기 결국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야. 그럼 인수분해 하려면 일단 이 네 가지의 곱이 있는 걸 일단 정리를 해주라 그랬어요. 하나의 다항식을 만들어 놓고 둘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 4개짜리 곱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주차 곱셈 공식에서 둘 듯이 묶어서 계산했어. 공통부분이 나오게끔. 그럼 아까 전에 묶어준 대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5x 퀴즈 나오게.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얘랑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자, 얘랑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플러스 뒤에 k가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치환해야 되겠지? 자, 얘를 갖다가 내가 a라고 치환하면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니까 a 플러스 2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럼 이걸 풀어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얼마? k가 되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럼 너네들 결국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이 값도 전체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너네 이렇게 봐봐. x제곱 플러스 2x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야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얘 반의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x 플러스 a의 제곱을 풀어주시면요. 여러분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면은 요 x의 개수 요 x의 개수의 반이면 a잖아. 그거의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더라. 그럼 얘 반의 제곱 1의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k는 뭐가 되더라?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14번 문제로 가봅시다. 너무 빠르면 꼭 얘기해 주세요. 빠르다고. 14번입니다. 14번. 자, 14번 보시면 1번 봅시다. 자, 1번에 a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b의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안 봐도 일단은 맨 처음에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럼 얘 사실 다 인수분해하는데 공통인수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공식 이런 거 배운 적 없고
그럼 졸라 복잡하니까 졸복이야 공통 부분 없습니다.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서 정리된 게 아니니까 결국 얘는 뭡니까?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서 정리하는 겁니다. 문자를 잡아서. 그때 한 문자로 잡는 건 A, B, C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걸 보는 거야. B 2차입니다. C 2차입니다. A 2차는 다 똑같네. 그때는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A제곱으로 A를 문자로 잡아서 A제곱항, A항, 상수항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A제곱항이 들어있는 거는 마이너스 BA제곱 플러스 CA제곱. 그러면 C 마이너스 B의 A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쓴 게 있으면 빨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워줘. 이렇게 지워졌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A양은 얘랑 A양 어디 있습니까? 얘 여기 있네요. 그냥 A양이. 그쵸? 그때 얘도 마찬가지로 얘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써주세요. 마이너스 묶어주고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A. 여러분 얘네들 위치 바꾸면 마이너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3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내가 2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면 얘는 1이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1이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그래 똑같잖아.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마이너스 묶어놓고 C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 하라고. C 플러스 B 인수분해 하게끔 써주시라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도 썼으니까 지워주시고 남은 게 이제는 뭐 남습니까? 나머지 써주면 BC제곱 마이너스 CB제곱 이렇게 맞네요. 그럼 얘를 갖다 BC로 묶어주면 이렇게 BC로 묶어주면 얘 C 남죠? 얘는 뭐 남습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남겠더라.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뭐 하시면 됩니까? 뭐 하시면? 내가 C-B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라 했어. 인수를 대처하는 것에 하나씩 보시면 C-B라는 인수를 공통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C-B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얘는 뭐 남고 A제곱 남고요. 얘는요 얘 제끼고 나머지 그냥 쓰시면 돼요. C 플러스 B에 뭐가 남고 A가 남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뭐가 남았겠더라? BC가 남았더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얘는 A에 관한 2차식의 인수분해니까 얘랑 곱으로 이루어진 여기 BC를 갖다 써주시고 더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마 써주면 곱해서 얘 나오고 더해서 얘 나오잖아요. 그럼 식 어떻게 쓰시면 돼요? C-B 곱하기 얘는 A-B, A-C, A-B에 A-C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인수분해 대처하는 데서 다시 한 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공통인수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기본 공식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다 안 되면 졸라 복잡한 졸보기가 될 거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공통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한 다음에 1번과 2번 공통인수, 기본공식 쓸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치환을 했는데도 기본공식 공통인수가 안 쓰면 혹시 보기차 신가해서 뭔가를 더했다 뺐다 해서 우리가 합차공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공통부분이 없으면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서 정리가 돼 있으면 우리가 인수정리 개념을 이용한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자로 있는 경우 이런 케이스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서 정리할 때 그 한 문자는 차수가 가장 낮은 녀석으로 잡아주셔야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수가 내치긴 4차식의 인수분해는 풀이법을 기억해 두세라. 이거 안에서 다 걸립니다. 오케이?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다 그랬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 완전 제곱식 냄새가 나네요. 자, 마이너스 12yz 플러스 9z제곱 마이너스 6zx 뭐 이렇게 나왔어. 여기는 뒤에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얘도 그냥 뭐야? 공통인수 있는지 알고 묶어보려는데 안 돼. 기본식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뭐 2ab, 2bc, 2ca 되는지 확인해 보면 얘 x의 제곱이고 얘는 2y의 제곱이고 얘는 3z의 제곱인데 얘랑 곱해서 6yz인데 마이너스 뭐 되네요. 얘 기본식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얘 나오네.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이 나오네요.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럼 기본식 쓸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못 찾으면 내림차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일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여기도 Z에 들어있는 거 Z가 들어있는 두 개 마이너스니까 Z가 마이너스겠네. 그쵸? X랑 Y는 곱한 게 뭐야?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랑 얘랑 곱해도 마이너스고 얘랑 얘랑 곱해도 마이너스가 되려면 뭐 이렇게 되는 아니면 다 마이너스 되지.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이거야. A제곱 플러스 뭐라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에 이게 뭐라 했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라고 쓴 거야. 그럼 얘가 A제곱이야 얘가 A제곱, 얘가 B제곱이에요. 얘가 뭐야? C제곱이야.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AB야. 그렇죠? 얘가 플러스 뭐야? 2BC야. 얘가 뭐야? 플러스 2C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A, B, C가 뭐라고? 하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얼마? 3Z의 전체의 제곱이다. 자 얘네 둘이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쓴 것도 됩니다. 이렇게 쓴 것도 돼요. 어차피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뭐 어쨌든 얘는 얘랑 답입니다. 이해하셨죠? 얘는 기본 모식을 써야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굳이 내림차에서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림차에서는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원리일 거야.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합니다. 15번. 자 15번 문제. 세 실수 ABC. 앞에서도 분명히 풀어봤던 문제죠. 연산의 정의 나왔던 문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세 실수 AB에서 이런 대괄호 A, B, C라는 녀석이 주어졌어요. 그때 이 값이 지금 A제곱 곱하기 B-C라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뭐라 했냐면 A, B, C 플러스 B, C, A 플러스 C, A, B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연산의 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연산의 정의 문제 즉 연정의가 나오면 먼저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해를 했어. 선생님의 첫사랑 연정의 나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얻는 것처럼 연산의 정의과 정의 연산의 정의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괄호라는 연산은 어떻게 한 거냐면 얘가 앞에 놈, 중간 놈, 뒤에 놈 이렇게 판단했어. 그럼 앞에 놈의 제곱에서 뒤에 놈, 중간 놈에서 뒤에 놈 뺀 거를 곱해주라는 얘기야. 다시 앞에 놈의 제곱에서 중간 놈에서 뒤에 놈을 뺀 거를 곱해줘라 라는 게 대괄호의 연산의 정의야. 그럼 그대로 쓰라고.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쓰시라고요. 자 얘부터 먼저 앞에 놈의 제곱에서 얘는 똑같은 거 그냥 베끼면 되죠. 중간 놈 뒤에 놈 뺀 거.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앞에 놈의 제곱에서 중간에서 뒤에 놈 빼시라고요. 앞에 놈의 제곱에서 중간에서 뒤에 놈 빼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얘는 우리가 14번에서 1번에서 풀었던 여러 개의 문자가 섞여 있는 형태의 문제니까 얘는 뭐 하면 됩니까? 결국은 한 문자랑 내림차서 정리하면 돼. 근데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연습하겠습니다. 지금 하면서 암기하는 거 지긋지긋하게 하는 거. 아이 선생님! 너무 귀찮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저 알고 있어요.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뭐라고? 공통인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 돼. 기본고시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줄보기야. 공통부분 없어. 그럼 분명 한 문자랑 내림차는 정리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니까 한 문자에서 내림차수로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나는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잡아도 되니까 나는 뭐로 할 거라고 얘를 갖다가 A제곱 그 다음에 A항 그 다음에 상수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A제곱이 들어있는 거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B-C 이렇게 써놓고 나 뭐하라고 썼으니까 지우라고. 그 다음에 A항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A야. 그렇죠?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A야.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거 어떻게 쓰라고? B-C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가 될 거니까 얘를 합차 공식을 쓰라고요.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 B-C, B 플러스 C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럼 얘는 이제 A항을 썼으니까 지워줘 이렇게.
그래야 남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남은 거는 뭐죠? 남은 거는 b제곱 c. 여기다 쓸게요. b제곱 c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c제곱 b 이렇게 되겠죠? bc로 묶어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나는 뭐가 필요해 지금? b 마이너스 c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얘네들 위치 바꿔주라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bc에 뭐가 될 거라고? b 마이너스 c가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묶어주시라고요. 뭐로? b 마이너스 c에 공통인수가 있잖아.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야. 공통인수가 뭐 하는 거 이렇게 존재할 거니까 얘를 뭐 할 거다? 묶어줄 거다. 얘를 묶어주시면 b 마이너스 c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얘는 뭐 남고요? a제곱 남죠. 마이너스 얘는 b 플러스 c의 a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를 정리를 해야 돼. 봐봐. a에 관한 2차식인데 얘를 갖다가 정리했을 때 얘가 b, c가 됐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가 되는데 둘이 넣어서 둘 다 부호가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여기까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아니면 내가 뭐 틀린 게 있나? 그래서 b제곱 c 마이너스 12제곱 b제곱 c 마이너스 12제곱 bc로 묶어주면 다시 b제곱 c 마이너스 c제곱 b bc로 묶어주면 b만 플러스네 플러스 그쵸? 그냥 플러스네 그쵸?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냥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돼서 계산을 해보면 b 마이너스 c에 얘는 a-b, a-c 뭐 한다고? a-b, a-c가 되겠다. 그냥 계산 잘 틀리네. 다음 한번 바꿔 갈게요. 자, 대화 부렸죠?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면 16번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 라고 또 나왔어요. 계속 추구장차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자, 죽을 때까지 인수분해하는 거야. 계속 연습하는 거. 어떤 형태가 나와도 우리는 다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6번 문제가 틀렸대요. a 곱하기 b 플러스 c의 3승이 아니라 얘가 여기가 제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제곱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b 곱하기 c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c다. 자, 뭐 이렇게 주어졌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기본 공식이 있는 걸 괜히 찾으려고 처음에 노력은 하세요. 근데 만약에 찾았는데 잘 모르잖아.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기본 공식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졸복이라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다 풀립니다. 별거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일단 맨 처음에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공통인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기본 공식 이런 걸 더더욱 배운 적이 없죠. 졸복에 공통부분도 없으니까 한 문자가 내림차도 아니니까 얘는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형태의 뭐라고요? 한 문자의 내림차도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라고요. 그럼 얘도 B도 2차, C도 2차, A도 2차. 그러니까 나는 뭐로 잡을 거예요? A로 잡을 거예요. 똑같이 또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A양, 그 다음에 A제곱항, 여기다 A양, 상수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럼 A제곱항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 나오네? 그럼 A제곱, B, A제곱이죠? B, A제곱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C, A제곱 나오죠? 그럼 B 플러스 C, A제곱. 이거 뭐라고? B 플러스 C의 A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뭐 다 풀어. 그럼 내가 이제 A제곱 썼다고 생각해. 여기도 A제곱 썼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양이 있을 건데 A양이 조금 더 길어 보이네요. A양이 좀 더 길어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A양은 일단 여기 뭐가 있습니까? B 플러스 C의 제곱이 개수야. 여기 A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A양이 여기 2CA에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2CA에 B를 곱하니까 2BCA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AB 그쵸? 2BCA 나오네요. 여기도 2BCA 나오네요. 아니 여기가 2AB니까
여기다 C 곱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A를 정리니까 끝에 A라고 쓰면 얘랑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버리네. 뭐가 생긴다고? 좋은 일이 생겨버리네. 그럼 결국 가운데 있는 녀석이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C에 뭐가 되더라? 제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럼 얘들 이제 썼으니까 뭐 하라고? 썼으니까 지워 주시라고. 그럼 남은 게 이제 뭐야? 얘 BC 제곱 남겠죠? BC 제곱, BC 제곱, BC 제곱.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B제곱 C 남겠네. 플러스 B제곱 C. 계속 패턴이 비슷해 보여요. 그럼 BC로 묶어주면 BC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얘는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보통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또 뭐가 보입니까? B 플러스 C, B 플러스 C, B 플러스 C라는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묶어주신 다음에 B 플러스 C로 묶어주신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A제곱이 됐고 뭐 남은 거고 얘는 뭐 남아? B 플러스 C 남고 A 있겠죠? 플러스 BC가 있을 거야. 얘는 B, C 플러스 더하면 플러스 되네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 이거 이렇게 AA 곱해서 2차식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곱해서 CA 나오고 이렇게 곱해서 BA 해서 둘이 더해준 게 얘랑 나오더라. 이걸 X라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오케이? 자, 16번도 여러 개 문자가 나왔을 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우고. 자, 그 다음 문제 몇 번 문제? 17번 문제 나옵니다. 자,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는 웬만하면 인수분해 문제예요. 자, 삼각형 세 변의 길이 ABC를 해서 이런 조건이 나왔대. A 3승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C제곱 플러스 AB제곱 마이너스 B 3승 마이너스 BC제곱은 빵! 이겼대요. 자, 이 녀석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는 거. 어쨌든 이 졸라 복잡한 이 녀석을 갖다가 뭐야 정리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졸라 복잡한 식을 다시 뭐라고? 이런 녀석이 뭐라고? 졸보기를 졸라 복잡한 식을 갖다가 내가 뭐 하는 거야? 졸라 간단한 줄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때 이 가정 속에 들어있는 게 공식이야, 공식.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요. 얘 공통인수 있을까? 얘 기본공식 쓸 수 있을까? 그럼 졸라 복잡한 거지? 공통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한 문자에서 내림차 정리되어 있어?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한 문자에 가면서 내림차순으로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는 3차, B는 2차, 3차, C는 몇 차? 2차. 나 그럼 C로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고? 다시 여기 C제곱, 여기 C, 여기 상수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C제곱에 묶여져 있는 거는 A-B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A-B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썼으면 뭐 하나 했습니까? 지워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워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C항 없네? C항 없으면 지워. 그럼 이제 나머지 뭐 하냐면 나머지들을 갖다가 뭐야? 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나는 A로 놓을게요. 그러면 A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BA제곱 그 다음 플러스 AB제곱 마이너스 B 3승은 빵에다 이렇게 두시라고. 그럼 내가 이제 얘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얘 가지고 공통인수로 묶어주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죠? 자, A제곱 묶어주면 A제곱에 A-B가 될 거고, 그렇죠? 얘는 B제곱으로 묶어주면 얘 또 마찬가지로 A-B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뭐가 보인다고? 또 공통인수가 보이겠더라 라고 쓰면 되죠. 묶어주시면 여기 A-B로 묶어주시면 나머지 제 뭐 남고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 값이 빵이 돼야 되는데, 그럼 둘이 곱해서 빵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든지 아니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ABC는 길이니까 양수예요. 양수를 제곱한 걸 더해준 건 0이 될 수가 없으므로 얘밖에 안 되죠. 그래서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더라라는 내용이네요. 이랬죠? 자, 그 다음에 10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면 돼요. 이거 분명히 지금 나눗셈이 나왔어. 그럼 식이든 우리가 수든 간에 나눗셈이 나오면 약분하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수에서의 약분은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에서의 약분은 공통인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식이 18번. 자, 이런 거 많이 어려워한다고 애들이. 어려워할 필요 없는데, 그쵸? 자,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x-y 곱하기 y-z 곱하기 z-x 이렇게 줘줬어. 네, 위에 식은 뭐라고 줘준 겁니까? 자, xy에 뭐라고? x-y라고 줘줬고요. 플러스. 그 다음 뭡니까? zx에 z-x 이렇게 쓰고 플러스. 그 다음에 yz도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y-z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밑에 거는 인수가 지금 보이잖아. 얘 인수니까 위에 거만 뭐하면 돼?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 또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기본 공식 쓸 수 없고 공통인수 없으니까 졸복인데 공통부분 없습니다. 치환한데 한 문자가 되는 차수 아니야. 여러 개의 문자가 되는 차수 정리하는 거니까 나는 x도 2차, y도 2차, z도 2차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뭐로 잡을 거라고 얘를? x라고 잡을 거라고. x제곱 x항 상수 이렇게 쓰라고요. 그럼 x제곱 들어야 되는 게 뭐죠? x제곱 y x 마이너스 zx제곱 됐죠? 다시 뭐라고? y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zx제곱이 될 거니까 얘는 y 마이너스 z로 바꿔줄 거야. 그럼 x제곱 썼으니까 뭐 하라고 이런 것도 이렇게 지워주시라고 이렇게 지워주시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x항은요? 자, z제곱 x 마이너스 y제곱 x z제곱 x 마이너스 y제곱 x 뭐라고? z제곱 x 마이너스 y제곱 x. 그럼 x로 묶어주면 z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x가 되겠죠? 내가 y 마이너스 z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줘서 위치 바꿔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y 플러스 z도 하나는 y 마이너스 z도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제 또 쓴 거 지워. x항 쓴 거 지웁니다. 얘 지우고 그 다음에 얘 다 쓴 거 지우고 그럼 여기만 남았죠? 얘는 뭐 친절하게 묶여져 있네요. 저렇게 y 마이너스 z도 이렇게 묶어져 있네요. 그럼 이제 내가 뭐 하면 돼? y 마이너스 z도 y 마이너스 z도 y 마이너스 z도 이걸로 뭐 하면 되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아우 지겨워. y 마이너스 z도에 뭐가 됩니까?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z도에 x 플러스 yz도가 되겠더라 이런 거야. 그럼 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로 또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y 마이너스 z도 뭐가 되는 거야? 얘는 x 마이너스 y 그 다음 뭐야? x 마이너스 z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네. 그쵸? 그때 얘로 나눠준 거잖아요. 밑에다 써주면 x 마이너스 y 곱하기 y 마이너스 z 곱하기 z 마이너스 x야.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지울 때 마이너스 1 생기겠네요. 부호가 반대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고? 18번의 답은요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눗셈이 나오면 뭐 하라고? 공약수. 수에서는 공약수 찾아서 약분하잖아요. 마찬가지 식에서 나눗셈이 나면 공통인수를 찾아서 약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넘어갑니다. 19번으로 넘어갑니다. 19번. 자, 이제 마지막 형태의 문제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1번 보시면 자,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4를 갖다가 인수분해하고 두 번째는요 x4승 마이너스 2x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지금 조립 얘 분명히 한 문자를 내리쳐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기본무시 안 되고 공통유사 안 되고 졸복인데 공통부분 없고요. 한 문자를 내리쳐서 정리했으니까 이거 뭐 한다고? 인수 정리의 개념. 얘를 만약에 fx라고 쓴다 그러면 이 식을 fx라고 쓴다 그러면 fa가 만약에 빵이다 라고 하면 fx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나눗셈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얘가 빵이 되면 x-a라는 fx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뭐라 했어? 인수정.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면 조리제법을 써야 된다. 그럼 1 개수들만 적어놨습니다. 2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갈 후보가 뭐라 그랬어? 여기에 들어갈 후보는 1분의 마이너스 4에 얘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얘에 대해 약수들, 얘에 대해 약수를 나눠준 거. 그럼 얘는 풀마 2. 뭐 2 같은 거 하나 집어넣을까? 2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고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집어넣을게. 자, 1 집어넣으면 1. 여기다 곱하기 해주고 여기다 두고 더해주고 2. 여기다 곱하기 해주고 2. 얘를 더해주고 4. 곱하기 해주고 적어주고 더하면 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x-1이라는 인수를 갖겠더라. 1 집어넣어서 빵 됐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x-1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얘도 뭐 한다고? 우리가 조리제법 쓰기 위해서 1 개수들만 적는 거 마이너스 x제곱 빵 없네요. 주의합니다. 빵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x제곱 이렇게 뭐 한 거야? 들어있는 거야. 근데 0x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 뭐라고?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갈 녀석이 뭐가 될 거라고요? 얘의 후보. 누구의 후보? 최고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 보통 뭘 집어넣어야 돼? 1 먼저 집어넣으면 될 거 같죠? 네,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여기 1이고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에서 빵이 되죠. 그럼 이제 얘는 이 녀석은 이제 x-1이라는 인수를 이렇게 가진 거야. 근데 아직 3차야. 3차 인수분해 우리가 뭐야? 기본무시 말고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또 써. 자, 1 썼으니까 이번에 뭐 쓸까요? 마이너스 1 써볼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부터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2 더하면 1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안 되네. 2 써보자. 2 써보자. 2 써보면 내리면 2 하면 더하면 1 2 쓰면 뭐야? 더하면 1 더하면 2니까 빵 되네. 아, 얘는 x-2 인수로 갖는 거야. 그럼 나머지 뭐 남았습니까? x제곱 플러스 얘는 그냥 2차식은 얘를 인수분해하기 편한데 인수분해 안 돼. 이게 답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조리제법을 이용하는 형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이야. 얼마나 재미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기지개 피고 난리가 날 거야. 다 알아. 아니면 막 돌릴 거야 막. 아, 나 이거 하나 풀 줄 아니까 2번은 돌려야지. 그리고 그 다음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차분히 하나씩 연습하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것과 여러분들 실제로 하는 건 달라요. 자, 다항식 x3승. 자, x3승 마이너스 얼마? 10x제곱 플러스 19x 플러스 30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얘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로 인수할 때 얘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풀었대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사실 나중에 이제 고차 방정식을 배우면 얘는 결론적으로 이걸 갖다가 뭐야? 근각에서 관계를 풀면 훨씬 더 편하긴 한데 어쨌든 얘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 하나의 방식을 둘 이상의 방식으로 표현하니까 제 인수분해하네. 얘 이제 조리제법을 써야 되겠죠. 1 마이너스 10 19분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녀석은 다시 1분의 30의 약수들을 집어넣어야 되겠더라. 자, 뭐 5 같은 거 하나 집어넣을게요. 5 왠지 5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다 1 내리면 1이 됐고 여기다 곱하면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5가 됐고 얘네들을 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돼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0.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쵸? 그럼 이제 얘는 뭘 갖는다고?
여기다 쓸게 밑에다가 x-5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키즈에 마이너스 6을 갖다 인수분해하니까 바로 합니다 그냥 선생님 x-6 s 플러스 1이 되겠더라 라는 거야. 여기는 x-6 여기 x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a는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5죠. b는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6이죠. c는 그대로니까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그럼 제곱해서 써주면 25 플러스 얼마? 36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여기다 얘네들이 더하면 26이니까 얼마입니까? 62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갑니다. 21번. 자, 21번. 보기에서 x 4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인수 이거를 골라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 결국은 내가 이거 4차식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공통인수 없어, 기본 공식 없어, 졸복이야. 그럼 졸복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통부분 있는지 확인해서 없어? 그럼 한 문제가 내림쳐서 이렇게 빨리 쓰라고. 1, 0, 0 x3승 없죠, x제곱 없죠, 마이너스 4, 3 이렇게 씁니다. 자, 1 집어넣으시면 1, 1, 1, 1, 1, 1,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하나 곱해서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더라. 4차를 1차로 하면 3차니까 한 번 더 하죠. 자, 이번에는 왠지 느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빵, 빵 안 되네요. 1 집어넣습니다. 여전히 또 1을 집어넣을게요. 자, 1 집어넣으면 1, 2, 2, 3, 3, 빵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x-1이라는 인수를 두 개를 갖는 거니까 x-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 아니 x-1 이렇게 인수 가질 거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라고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왜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는 형태니까 얘랑 똑같은 거 보면 기억 x-1 여기 하나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인수 맞네 기억 맞는 거야. 기억 x-1 맞습니다 인수. 아 얘가 x-1 곱하 x-가 얘잖아. 곱해져 있는 건 다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 그거 없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없죠? 리을에 있네요. 뭐라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있으니까 기억 리을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대화 무렸죠? 대화 무렸어. 자, 이제 몇 문제 남았습니까? 3문제 남았나요? 22, 23, 24 이렇게 남았네요. 자, 그러면 22번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22번. 자, 22번 문제가 잘못됐다고요?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데 자, x4승 마이너스 2x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주어졌죠. 자, 22번. 자, 이거의 식을 풀래요. 자, 얘 지금 한 문자 내림차는 정리한 건데 얘를 갖다가 뭐하면 조리제법을 쓰면 분명히 안 풀립니다. 그래서 얘는 개수가 지금 뭡니까? 내가 개수만 써볼게.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지막 형태인 얘를 중심으로 대칭인 형태의 뭐가 되더라?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조리제법 쓰면 안 돼. 안 나와요, 그죠?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서 방법이 맨 처음 x제곱으로 묶어달라 그랬죠? 그럼 x제곱 묶어주면 x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뭐가 되더라? x제곱분의 1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놓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 얘랑 묶고 싶은 요거가 생기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될 거고 얘랑 묶고 싶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돼서 플러스 1이 되겠더라 해놓고 선생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얘를 t라고 치환하라 그랬어. 방법이야. 얘는 방법으로 푸는 거야. 내신용입니다. 수능에 절대 안 나와. 그럼 얘는 분명히 얘는 합이 나왔고 제곱의 합이야. 근데 얘네들이 역수니까 곱하면 1이죠. 그럼 얘를 t로 또 표현을 해줘야 될 거니까 곱셈공식 변형 쓰라 그랬어. 그쵸?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은 뭐가 되고 t가 돼서 x제곱 플러스 뭐라고요? x제곱분의 1은 내가 어떻게 쓰자고?
얘 제곱하면 되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을 살펴보시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다가 플러스 2ab니까 2잖아요. 그렇죠? 얘만 제거시키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 t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이 녀석은 이제 내가 뭐라고 정리하면 된다고? t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자, 그래놓고 쟤를 지울게요. 이거 써주시면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에 얘 뭐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t t제곱 마이너스 뭡니까? 2t 그 다음 뭐가 돼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 놓고 요 녀석 갖다 이제 풀어줄 거잖아. 얘를 갖다가. 근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분해 안 되죠. 그렇죠? 얘 뭐라고?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가 곤란해집니다. 마이너스 2t. 그러면 분명히 그럼 얘 뭐 해야 되냐면 사실은 얘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얘 뭐 해야 되냐면 얘 뭐야? 인수분해 할 때 그거 뭐지? 근해 공식 써서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를 빵으로 만드는 녀석으로 인수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근해 공식을 써. 얘 빵 되는 값을 찾는 거야. 얘가 ft라고 하면 우리가 인수 정리해서 그 f 3은 0이다 그럼 얘가 fx가 뭐라 했다고? x-3이라 인수를 가져야 되잖아. 얘는 못 찾,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 근해 공식 써야 된다고. 그럼 얘 짝수겠으니까 우리 짝수에서 근해 공식 아직 안 배웠죠? 근해 공식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나오면요 얘는 뭐 하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에 루트에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얘가 근해 공식이야. 이 녀석의 근을 구하는 파워풀한 녀석입니다. 그럼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면 2a분의니까 2분의 마이너스 b라 해서 마이너스 b제곱은 2풀마에 루트에 b제곱이니까 제곱하면 4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c 1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풀마의 2루t를 갖다 2로 나눠주면 지워지니까 뭐가 됩니까? 1풀마의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근은 f 여기다 뭐 f에다 뭐 1 플러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빵 되고 하나는 f에 1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빵이 될 거니까 이 녀석 이제 인수분해 어떻게 밑에다 쓸게. 쓸게요. x제곱에 얘를 뭐라고 써야 된다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어렵게 뭐 내신에서 빠져나면 이렇게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x 이제 뭐 하나씩 여기다 보여주면 돼. 왜 이거 x가 그냥 t죠? 여기다 x를 하나씩 이제 곱해줄 거야. 자 봐. 그러면 자, 얘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라고? x 플러스 x분의 1로 다시 집어넣어야죠. 나 분명히 얘기했을 때 하나의 다항식, 둘 이상의 다항식을 고를 때 이렇게 분모에 x가 있으면 이거 다항식 아니라 했어요. 유리식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다 x 하나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여기다 x 곱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에 뭐가 되고? x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x 여기다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에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에 뭐가 되더라? x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 나중에 가면 얘를 빵으로 만드는 근을 구할 때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판단해 주세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여기다 이거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버렸네. 자, 그 다음 23번 보도록 합니다. 자, px가 주어졌어요. 자, px는 x4승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주어졌는데 p12를 구하래. 그럼 잘 봐봐 얘들아. p12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11의 4승 마이너스 11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11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11의 반. 야, 계산 겁나 복잡하잖아. 이렇게 어떤 복잡한 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졸라 간단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나 공식을 써야 되는 거야. 공식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복잡한 식이나 무조건 뭐라고? 공식을 쓰시라고요. 그럼 얘 뭐 하라는 얘기야?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야. 이거죠.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5 이렇게 조리제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1, 1, 빵. 빵,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하면 2, 2 빵이 되겠네. 한 번 더. 자, 이번엔 1을 집어넣을게요. 얘도 마찬가지. 1,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2개 있을 거고, 그다음 얘는 뭡니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잖아. 그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니까 얘는 3승 되겠네. 3승. x 마이너스 1 3개 있잖아. 이거 뭐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쵸? 얘가 3개 있고 여기에다 뭐라고 해요? x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놓고 p12를 저기다 x 대신 집어넣으면 10의 3승 이렇게 되죠. 11 빼기 1이니까 11 집어넣으면 13이 될 거니까 얘는 13에다 공 몇 개? 3개 붙이더라. 이렇게 계산이 쉬워진다는 거야. 공식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 왜 쓰는 거라고? 복잡한 수의 계산, 시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또는 궁극적인 목표는 고차 방정식의 풀이법, 즉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배우더라 라는 것들 머릿속에 인지해둬야 이런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늘의 라스트 문제입니다.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 자, 난이도가 꽤 있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시냐면요. 항상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24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옷이 또 바뀌었어요. 네. 선생님 무슨 걸그룹도 아니고 계속 옷이 바뀌고 있죠? 네. 네. 계속 염색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자연수라 그랬어요. 자연수 n 4승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가 n-1 곱하기 n-2에 뭐가 된다냐면 배수가 된다 그랬어요. 배수가. 자, 배수가 되도록 자연수 n의 가장 큰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자연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자연수에 대한 녀석의 성질을 조금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면, 물론 나중에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다음 4주차부터 이제 복소수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복소수라는 새로운 수체계를 배우면 전체적인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 배우는 모든 수체계의 끝판왕이 나와서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자연수라는 녀석의 성질을 좀 미리 배우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네. 돌아가셨습니까? 네, 근데 보시면 뭐 야간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소인수분해라는 걸 배웠는데 그 단원명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소인수분해를 배우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자연수의 성질이라는 파트에서 바로 소인수분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자연수의 성질을 쓰겠다는 거죠. 그럼 소인수분해를 하필이면 자연수 성질 파트에서 소인수분해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36이라는 숫자라는 하나의 자연수는 자연수 곱하기 4 곱하기 9를 표현할 수 있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인수라 그랬고요. 그걸 내가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한 녀석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녀석을 소인수분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자연수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결론 되게 중요합니다. 자연수의 성질은 뭐라고? 하나의 자연수는요 반드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이 뭐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라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연수라는 성질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수는 4 곱하기 9라는 두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4를 갖다가 36에 뭐라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약수라고 하죠. 그죠? 나눠 떨어지는 수를 약수라고 하는 거야. 그 약수는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인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왔고 얘 이 녀석은 얘 배수래. 거꾸로 말하면 얘는 얘 뭐야? 약수야. 그럼 식에서의 약수는 우리가 곱하기로 표현하는 인수야. 즉 이 식을 내가 뭘 해야 되겠더라?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n이라는 녀석인데 얘가 3의 배수다 그러면 3 곱하기 우리가 어떤 자연수 또 다른 자연수의 k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의 자연수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을 하니까 이 녀석들은 뭐야? 이 n의 약수들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5의 배수라 그러면 5 곱하기 뭐려고 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저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수들을 갖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즉 약수라는 개념, 즉 인수의 기본적인 개념은 약수와 똑같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수의 의미를 물어보는 이 출제자가 물어보는 의미가 되겠어요. 의도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출제자 의도가 뭐라고? 너 인수의 의미 알아? 네 친구 인수 말고 인수의 의미 알고 있어? 하는 문제라고요. 됐니? 그럼 보자고. n4승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이게 뭐야? 공통인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n제곱에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얘는 n제곱의 2차식의 인수분해라 생각하면 여기 n제곱 이렇게 둘이 곱한 게 n4승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2, 1이 고고 마이너스가 돼야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제곱 더하면 플러스 n제곱 나오죠. 그럼 이걸 똑바로 쓰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뭐가 될 거라고?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 값이 뭐라 그랬어? n-1 곱하기 n-2 곱하기 k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n-n 이렇게 똑같이 뭐 할 거고 얘는 정리가 될 거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얘는 뭐야?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n-1 곱하기 n-2 곱하기 k가 되겠다. 그럼 이게 툭툭 지워지겠죠? 이렇게 툭툭. 그쵸?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해보면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바로 n-2 곱하기 k꼴로 표현이 됐대요. 오른쪽이. 그럼 좌변도 n-2 곱하기 k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맞니? 그럼 얘를 갖다가 또 뭐 하는 거야? n-2로 나눠주는 거야. 자 얘는 못 나누니까 얘를 갖다 나눠보는 걸 생각할게.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를 갖다가 n-2로 나눠준다. 여기 n 들어가면 되죠? n에 나누면 n제곱 마이너스 2n 될 거니까 위식과 a식을 빼주면 툭툭 지워주고 얘를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그게 편하겠죠? 그럼 마마 플러스 2n 플러스 2가 돼서 여기다가 플러스 뭐야? 2가 집어넣으면 2n 마이너스 얼마야? 4가 될 거니까 위에식 아래식 빼주면 얼마 됩니까? 6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 녀석은 n제곱 플러스 2를 표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n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뭐가 될 거고? n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때 몫이 얼마가 되더라? 플러스 6이 되겠더라 생각해놓고 이 녀석이 또 n 플러스 1과 곱해져 있네요. 그 값이 n-2 곱하기 k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랑 이렇게 곱해주시면 n-2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6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된 상태에서 n-2 곱하기 k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도 이제 n-2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이렇게 푸니까 굉장히 뭐합니까? 힘들죠. 그쵸? 얘는 그냥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를 분해를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바로 인수분해가 보인다고 이렇게 써봤더니 풀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다 보면 뭐한다고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풀어내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 봐봐. 자 이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문제라 얘기했어. 자 얘를 n-1 곱하기 n-2 곱하기 k꼴로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는 결국은 얘를 갖다가 내가 n-1 곱하기 n-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즉 얘네들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쵸? 약수의 의미는. 그럼 쟤를 갖다 뭐 할까 내가 일단은 내가 n-1로 먼저 나눠볼게요. 그럼 내가 n-1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조리제법을 쓰는 게 더 편하지. 그래서 1, 0,
x 함수계에서 빵이니까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놓고 n-1로 나눠서 여기다 1이라고 적어요. 그럼 여기 1 떨어지고 곱해주면 1이고요. 둘이 더하면 1일 거고 곱해주면 1이고 더해주면 2고요.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해주면 2 곱하기 2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빵이 되겠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n-1로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뭐로 나눠야 돼? 얘를 n-2로 나눠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2를 집어넣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넣으면 1이고 얘네들 곱하면 2가 될 거고 둘이 더하면 얼마? 3이 될 거고 얘네랑 더하면 6이 될 거고 얘네랑 계산하면 8이 될 거고요. 얘네랑 계산하면 16이 되면서 얘네 나머지가 18이 되겠더라 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됐죠? 이거 좀 더 오른쪽에다 쓸게. 좀 이따 쓸게요. 그럼 봐봐. 맨 처음에 이 식을 n-1로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된 거야. 몫이. 그러면 4차를 1차 하니까 3차죠. 그럼 3차식이 m3승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인데 이 식을 다시 뭐라고? n-2로 나눠줬을 때 몫과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잖아요. 얘 빵 됐으니까 여기다 곱하기를. 근데 그 식을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다시 쓰자고. 얘를 n-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다시 한번 써보자고. 왜냐면 n-1 곱하기 n-2의 어떤 배수꼴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잘 봐봐. 저 식이야. 여기다 저 식을 올려 이 식을 적는 거야. 근데 n-2로 나눴을 때 뭐라고? 몫이 얼마 되고 n제곱 플러스 얼마? 3n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얼마 됐다는 얘기야? 18이 됐겠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쓴 것들을 여기 좀 지우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정리.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쓸게. n-1 곱하기 n-2 곱하기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n-1 곱하기 얼마? 플러스 18. 18 곱하기 n-1이라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n-1 곱하기 n-2의 배수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얘는 일단 n-1 곱하기 n-2의 배수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이제 봐봐 2의 배수라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돼? 2의 배수가 돼야 둘이 더한 것도 묶어주면 이렇게 뭐야? 2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n-1 곱하기 n-2의 배수면 얘도 뭐라고? n-1 곱하기 n-2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둘이 합쳤을 때 뭐야? n-1 곱하기 n-2의 배수가 되겠죠. 이런 지금 이런 걸로 이게 합쳐지면 둘이 더했을 때 얘가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얘는 분명 어렵다 그랬어요.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그럼 결국 얘가 얘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써주셔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n-n 똑같은 거 지워주면 결국 18이라는 숫자가 n-2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잘 생각해봐. 18이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문자가 n하고 k인데 n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n 값은. 근데 미치수가 몇 개입니까? 2개인데 지금 식이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딱 달라는 조건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일반적인 얘 방정식으로 문제가 풀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때 얘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 바로 자연수라는 요 녀석이에요. 그럼 자연수의 굳이 자연수라고 주어졌으면 얘는 뭘 쓰라는 얘기야? 자연수의 성질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자연수의 성질이 뭐라고? 하나의 자연수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하나의 자연수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얘 뭐다? 약수다. 그럼 약수 중에서 얘가 제일 큰 걸 가리켰을 때 n값이 제일 커지겠네. 그럼 얘가 18이어야 되겠죠. 제일 큰 약수는. 얘는 1이 되면 되죠. 그럼 n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얼마 된다고? 20이 되겠더라 라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답이 되겠더라 라고 푸는 겁니다. 어렵죠? 자, 항상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기본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게요. 얘도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야. 자연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성질을. 근데 아무도 몰라. 그냥 소인수분해하는 공식이나 그런 것들만 공부를 했겠죠. 왜? 그것만 알아도 중학교 때는 100점을 맞았으니까. 하지만 공부를 그렇게 허투루 하신 분들은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다 들통납니다. 수학 실력이 전체적으로 다 들통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연수라는 녀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자연수의 성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자연수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를 표현한다. 얘네들이 얘보다 약수다. 이런 개념을 표현할 거야. 나중에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배울 때도 이런 수체계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언뜻 들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배웠을 때 다다음 주인가요? 7주차 정도 되나? 그때 갔을 때 부정만원씩 배울 때 이거 다시 한번 좀 떠올릴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때 더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자,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파트 더 중요한 내용은 얘가 뭐라고? 얘의 배수라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얘는 얘 뭐다? 약수다. 아, 그러면 얘는 얘의 인수다. 그럼 얘를 갖다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한다. 근데 인수분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써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야. 그럼 얘가 약수라고 주어지지 않고 배수라고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식은 얘 뭐라고? 배수다 라고 하는 거는 얘 곱으로 표현한다니까 얘로 뭐 하는 거야? 나누어 달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나눗셈을 이용해서 졸제법을 나눗셈을 표현해서 못과 나머지 나눗셈 의식을 써보니 얘가 얘 배수로 표현했다는 여기 배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표현이 안 되는데 둘 다 더했을 때 얘 배수가 되려면 얘도 뭐라고요? n-1 곱하기 n-의 배수가 되네. 아, 선생님 얘는 1차고 얘는 n에 관한 2차인데 n은 어떤 값을 자연수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숫자에 대한 배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 갖다가 머릿속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n을 갖다 집어넣을 거라고요, 내 값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일반적인 방정식을 풀 수가 없을 거니 그때 떠올라야 되는 게 자연수의 성질이더라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아, 얘네들은 약수가 될 건데 그럼 약수가 보면 18, 1 말고 1, 18, 2, 9 되게 좋죠. 3, 6, 18, 6, 3 계속 욕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주어지는 건데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커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제일 크려면 n값이 뭐였더라? 이 값이 제일 커지면 n값이 뭐였더라? 제일 커지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인수분해 똑바른 정의들 인수분해가 뭐야? 라고 하면 인수분해 공식 계속 써요. 근데 그거를 공식을 암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수분해가 뭔지를 알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해석과 그 녀석의 정확한 뜻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되고 그런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건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요? 내가 배운 걸 확인하는 작업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다시 한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걸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개념은 따로 공부를 다 하시는 거고 그걸 적용시키면서 그 녀석이 제대로 공부가 돼 있는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나중에 가서 이제 내가 새로운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 위해서 이제 속도가 복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처음부터 막 문제 양을 막 늘려서 괜히 수학 싫어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개념을 적용시킬 정도만 문제 정도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져주시고 썸을 타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3-2주차까지죠. 문제풀이가 아마 길어져서 2주차까지 갔을 텐데 강의를 3주차까지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주차 준비해 주시고요. 복습 똑바로 해주십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복습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예습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수학과 썸을 타는 썸남 썸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수학을 사랑하는 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